근데 이 2차 전지를 선택한 수급과 바이오를 선택한 수급의 세력이 달라요. 물, 화, 일성, 해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깨버린 거예요, 이 우려감을. 그래서 지금 셀티노스케의 바닥이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얘네들이 싸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흐름의 신호가 살짝 포착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은 정말 2차 전지가 정말 강했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또 VI까지 찍으면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전지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오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 2차 전지를 선택한 수급과 바이오를 선택한 수급의 세력이 달라요. 자, 이 친구가 가면 코스닥 바이오 내리는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영상에 남겨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이 친구 셀트리온이 움직였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여태까지 지금 굉장히 막 우격다짐으로 막 많이 눌렀어요. 오늘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이 23%,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 뭐 셀트리온도 뭐 8%, 9%까지 올라가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일선에는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2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 참 영웅놀이 좋아해요. 결국에는 셀트리온 주가 다 박살낸 다음에 본인이 영웅으로 나오겠다. 내가 나오니 얘 셀트리온 살리겠다 라고 하면서 영웅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왔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도 있지만 요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저렇게 재료를 이쪽으로 재료는 냈지만은 뒤에 감춰진 실제가 존재합니다. 실제. 근데 이 실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출이 전년비 이렇게 증가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4분기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740억 정도가 가이던스였는데 이게 완전 작살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360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연간 그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도 400억을 못 채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주식시장에서 바로 불, 화, 일성, 해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얼마나 작살날 건데, 얼마나 4분기 안 좋을 건데, 22년주에 얼마나 안 좋았는데 라는 거를 이제 깨버린 거예요. 이 우려감을.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바닥이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성장이 나오거든요. 지금 23년 돼가지고 뭐 나옵니까? 배그젤마, 그리고 휴미라 시밀러, 유플라이마, 그리고 스텔라라. 라인업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뭐 투룩시마, 허주마, 그리고 램시마 SC까지 직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높아진 상인데 왜 주가가 눌렸냐? 결국에는 실적 우려감이었다. 근데 그거 지금 끝났다. 이제 그러면 걸쳐져 있는 우려 뭐 있냐? 없습니다. 합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결국은 이제 뭐 회계상의 문제 때문에 합병하면 유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그걸 떠나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의 성장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한 해가 올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리뷰를 제가 해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 드린 내용이 2019년 오마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흐려서 안 나오는데 2019년 오마주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은 제가 보는 시선은 지금 구간이 여기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누르는데 이게 기간의 차이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웅덩이가 요 부분 같다. 그러면서 정말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올려치고 그 다음에 누르는 과정, 그 누르는 과정이 지금 22년 4분기 실적을 앞둔 시점,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도 크게 상승을 내고 기나긴 하락, 크게 상승을 내고 이게 나름대로 기나긴 하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지금 3분의 1 토막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큰 대형주에서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거는 여기 저점만 안 깬다면은, 여기도 저점 만들었죠? 이렇게 올려치고 누르고 요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 들었던 거고 2019년에 오마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근데 사실은 이번에 오를 때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이때는 약간 코로나 관련된 테마성 그리고 유동성, 이 유동성이라는 돈의 힘으로 성장 가치 대비 밸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숙기에 들어간 셀트리온 그룹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속도는 지금 이 속도보다는 당연히 느릴 것 같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편하게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세를 만들 수 있는 한 해의 초석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바이오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지금 구간이 좋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2차 전지와 바이오의 선택이 메이저의 선택이 다르다고 했거든요. 2차 전지와 바이오의 시세가 오늘 나왔는데 세력이 다르다고 했어요. 2차 전지는 외국인이 선택했다. 그리고 바이오는 기관이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바이오 쪽, 특히 셀트리온 쪽을 기관이 오늘 초이스를 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외국인이 땡겼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의미가 달라요. 2차 전지가 정말 오늘 여전히 대장이었고 여전히 에코프로비엠 강했고 수급도 엄청났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300억을 하루 만에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했어요. 그러면서 아 정말 대단하다. 이거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 다른 게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계속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가격에서 눌리더라도 결국에는 올라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선으로 이 가격을 맞춰서 매수를 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매도 쇼커버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성을 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의 물량을 받아준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선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을 좋게는 보지만 무조건적으로 맹신을 하지 말자 이런 주의고요. 왜냐면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지금 과열권으로 들어왔거든요. 오늘 또 노란색 화살표가 또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오늘 2차 전지가 버텨주면서 새로운 판짜기가 이제 슬슬 들어갈 때가 됐다. 제가 3월 들어서 어떤 수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나요? 바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2월 달에 기관의 초이스는 2차 전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차익을 한 다음에 돈이 가질 않아. 돈이 어디로 가고 있지? 돈이 가질 않아요, 여러분. 돈이 선택을 못 받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 쪽으로 기관이 선택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3월에 기관을 선택이 받는 게 어떤 종목들인지 반도체인지 바이오인지 게임인지 엔터인지 고민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셀트리온 선택을 했네요. 자, 오늘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에서 41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200억 정도. 엄청 강한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 수급의 질이 바뀐 거 지금 비교가 되죠. 이 수급의 질이 바뀌면서 시세를 만들었다. 물론 윗꼬리를 달았지만 이게 과연 하루 만에 끝날지 어떨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안에 2차 전지와 바이오와의 싸움에선 2차 전지가 이겼어요. 당연히 외국인이 돈의 힘으로 따지면 당연히 2차 전지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이 초이스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다른 바이오들도 상당히 이제 좀 끌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2차 전지가 정말 원체 세다 보니까는 바이오가 못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에코프로 BM도 다시 한번 노란색, 보라색 화살표도 이겨내고 노란색 화살표까지 만들고 그리고 오늘 개인이 다시 또 엄청나게 팔았죠.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에코프로 BM에선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여전히 기관의 매도 이어졌고요. 그리고 LNF 양매도 계속 나왔죠. 물론 뭐 큰 물량은 아니지만 LNF는 좀 이 선을 넘기가 쉽지 않다. 지금도 계속 그런 상태고 에코프로 BM이 시총 1위기 때문에 이 주식이 무너지면 다른 2차 전지에서 차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올려놔야지 다른 섹터 동박이라던가 오늘 전해질도 움직였고 동박도 움직였거든요. 이런 쪽으로 수급을 넣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부러지기보다는 눌린 다음에 횡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바로 드렸습니다. 2차 전지가 부러지는 흐름이 나올 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메이저 수급이 원체 지금 큰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박에 떨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오늘 의미 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PNT라던가 아니면 SK IT테크 분리막까지도 움직였거든요. 근데 사실 분리막까지 올라면은 2차 전지 시세 마지막 쪽이 전 분리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분리막이 세게 올라온다. 그럼 2차 전지도 거의 끝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약간 입질 정도는 온 것 같다. 뭐 의미 있게 올라온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첨보가 저는 전해질 쪽에서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첨보가 아침에 제일 먼저 대장 2차 전지 대장을 차지하면서 14%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9%로 마감을 했네요. 첨보가 저는 지금도 2차 전지 구자라 그러면은 저는 전해질 아닌 동박 쪽인데 첨보랑 그리고 SKC 좋게 생각하거든요. SKC도 계속해서 2차 전지 시대 나올 때 슬슬 머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스 첨단 소재는 미리 올라왔으니까 좀 오늘 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진머티도 오늘 동박 쪽에서 굉장히 좋은 대장주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신흥 SEC, 상신 EDP 다 좋은 시세를 냈는데요. 근데 의미를 하나 또 찾아보자면 폐 배터리가
조금 진정세를 보였어요. 물론 장 막판에는 에크프로 BM이 시세를 내면서 좀 따라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이제 폐 배터리도 힘이 빠지면서 동박이나 전해질 쪽으로 넘겨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 동박이나 전해질이 시세가 나올 만큼 나오면 그 다음에 분리막 아니 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엔 알루미늄 이런 소재주까지 가겠죠. 근데 일단은 이 친구가 안 무너진다. 에코프로 빔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예단도 하지 말자. 저는 물론 지금 이 구간부터도 굉장히 에코프로 빔이 과열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0%를 더 올랐어요.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총이 지금 이제 18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이 친구가 지수를 지금 다 잡아먹고 있다. 예전에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하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노란색 가지고 또 떴죠. 그러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진짜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에코프로에서는 개인이 어쨌든 강하게 시세를 만들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바이오 쪽은 저번에 HLB가 한번 움직였는데 그 이후에 HLB랑 메지온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일단 셀트리온이 한번 움직인 만큼 만약에 셀트리온이 정말로 이 기간의 선택을 받아서 추후에 기간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이 HLB와 메지온도 같이 올라올 거예요. 이러면서 뭐가 일어나냐? 공매도 쇼커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제가 어제 바이오 주식을 봤는데 거의 공매도가 막 15%, 20%, 막 25%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가 정말 심하다. 지금 주가치에서 이 정도로 공매도가 들어올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은 제약 바이오 쪽을 본다면은 공매도가 있는 종목을 건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공매도 쇼커버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2차전지도 어쩌면 공매도 쇼커버의 그런 수급이 외국인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기관이 예를 들어서 시세를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시세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더 강하게 공매도를 치든지 아니면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슬슬 기간이 올리면서 외국인이 쏴주는 겁니다. 원래 주식은 그래요. 2차전지 같은 것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등락폭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슬슬 가다 슈팅을 한번 기간이 만들어주면은 여기 보이시죠? 기간이 만들어주면은 외국인이 싸줍니다. 그러면서 기간이 물량을 팔아요. 이런 논리예요. 처음엔 기간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따라 붙습니다. 이거를 또 어떤 주식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예전에 제가 매매를 잠시 했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네오이즈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이렇게 땡기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외국인 한번 들어오니까 땡겨졌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땡겨주면서 시세가 우상향으로 크게 나왔다. 근데 물론 지금 네오이즈 기간 물량이 아직 나오진 않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기간이 처음에 입지를 해주면은 공매도 쇼커버를 위해서라도 네오이즈는 공매도 쇼커버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수급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기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따라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고 보시면은 NC소프트 자 여기서 기간이 한번 싸주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붙어줍니다.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붙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지금 이 라인을 안 깨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 구간은 지금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기관이 산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관이 사다가도 기관은 언제선지 돌아서거든요. 왜냐면 기관은 뭐냐?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얘네는 자기 돈이 아니라 어쨌든 개인의 돈이든 펀드든 연금이든 남의 돈으로 하는 거예요. 자산운용사든. 그래서 맹신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닥권에서 기관이 방향을 돌려주면은 나중에 올라가다가 슈팅은 외국인이 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마지막에 누구한테 물량 주나요? 개인한테 주는 거죠.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내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제가 오늘 강했던 바이오 내에서도 강했던 섹터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바이오가 좀 2차전지 이어서 가능성이 높다. 기간의 선택을 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 저는 오늘 기간의 선택을 받은 바이오보다는 얘네는 지표로 삼자. 이 지표 누구죠? 셀트리온. 내가 만약에 바이오를 한다면은 나는 뭘 할까요? 바로 외국인의 선택을 받은 바이오를 할 거예요. 외국인의 선택을 받은 바이오. 이 외국인이 선택한 바이오는 뭘까요? 안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과연 외국인은 어떤 바이오를 지금 선택해서 수급을 살살살살 넣고 있는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바이오를 준비하셔야 되는지 살짝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안타까웠던 섹터가 반도체 그리고 게임. 정말 힘들었어요 이 친구들. 근데 제가 여기까지 바이오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근데 일단은 바이오 쪽으로 선택이 되는 모습을 오늘은 보였어요. 얼마 전에 반도체가 살짝 끼는 보였는데 결국에는 아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이오 쪽으로
2차전지 다음이 된다면 바이오가 아닐까. 물론 아직 2차전지가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면 오늘 동박이랑 전해질이 정말 강했어요. 페베터리가 좀 쉬었을 뿐이고, 그리고 2차전지 양쪽 짱짱하게 오늘 올라가졌고, 전해질, 동박이 계속 시세가 나온다면 결국엔 분리막까지 시세가 나와야지 2차전지의 사이클, 업종 내 사이클이 끝날 수가 있다. 끝난다는 게 죽는다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그냥 상단 행보하면서 쉬는 구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격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이격도도 메워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갈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일단은 챗봇도 아침에 잠깐 힘쓰다 끝났고, 로봇도 어제 오늘 힘쓰다가 못 가요. 이거 못 가는 게 시장에서 돈은 한정적인데 2차전지 땡기면서 바이오의 수급이 들어온 마당에 얘네까지 어떻게 땡겨요? 얘네가 시총이 크지 않더라도 얘네 못 땡깁니다. 지금 오늘도 기현상이었어요. 2차전지와 바이오가 함께 가는 게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얘네 둘 다 시총이 높기 때문에 2차전지가 마지막에 2시 반 넘어서 에코프로 BM이 횡보하다가 올려치기 시작하니까 바이오 어떻게 되나요? 횡보하다가 눌림이 생기죠. 결국에 얘네들이 싸웁니다. 2차전지가 쉬어야지 결국엔 바이오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가 끝나지 않는 한 바이오의 강한 사이클이 오는 건 사실상 쉽지가 않다. 오늘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주 일단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부디 강한 모습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올라가 주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